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교육의 좀 흥미로운 실험이죠. 바로 자유학기제. 여기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중학교 때 한 학기 동안 시험 안 보고 꿈이란 끼를 찾는다.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제도의 진짜 모습, 또 현실은 어땠는지 한번 파헤쳐보려고 해요.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. 과연 시험 압박을 더는 게 창의성이나 탐구 능력을 키우면서도 또 학업적인 기반은 놓치지 않는, 이게 가능했을까?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었을까 하는 거예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게 단순히 시험을 없앴다라기보다는요, 성적 위주, 좀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, 잠재력 이런 데 좀 주목해보자. 이런 교육 철학의 전환, 그런 시도였죠. 자료들을 쭉 보면요, 이 제도가 추구하는 그 이상이랑 또 실제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, 그 사이의 긴장감이 꽤 뚜렷해요. 특히 과정 중심 평가라던가 아니면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는 핵심 역량 같은 개념들, 이런 게 현장에서 진짜 어떻게 작동했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그 핵심 역량이라는 건 그냥 지식 외우는 거 말고요. 비판적 사고나 소통, 협업 이런 능력들을 말하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? 자료 보니까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네요. 교과 내용을 좀 깊게 파고드는 주제 선택. 예를 들면 코딩 배우거나 3D 프린터 만져보거나 이런 거겠죠. 그리고 직업 현장 가보고 하는 진로 탐색 활동, 오케스트라 같은 예술 체육 활동, 또 과학실험반 같은 동아리 활동, 이렇게요.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, 그 학생 선택권이나 미래 역량을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주제 선택이랑 진로 탐색 활동에 120시간 이상 쓰도록 조정되기도 했고요. 네, 근데 활동 자체보다 더 큰 번화는 역시 평가 방식이었어요. 과정 중심 평가, 이걸 도입해서 마지막 점수가 아니라 학생이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, 또 얼마나 노력하는지, 성장하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죠. 토론이나 프로젝트 발표, 보고서 작성 이런 식으로요. 생활기록부에는 이제 서술형으로 쭉 적어주고 성취도는 보통 P, 패스 이걸로 표시하고요. 근데 여기서부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. 평가의 객관성, 일관성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, 또 교사들 업무 부담 늘어나는 건 어떡하냐 이런 문제들이요. 점수 없는 평가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불안감, 불신 이런 것도 무시 못했고요. 그 평가 방식의 어려움이 결국 전체적인 영향으로도 이어지는군요.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그 KDI,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관리나 의사소통 능력이 좀 나아졌다,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고 친구 관계도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. 교육부조사에서도 수업 만족도, 학교 행복감 이런 게 높아졌다는 응답이 있었고요.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 가능성 이런 것도 보여주긴 했는데 이건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그 학업 성취도 부분은 해석 여지가 좀 많죠. 반대로 좀 부정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컸습니다. 가장 큰 우려는 역시 학력 저하 이거였는데요. 종로학원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이 한 27.6% 정도가 자유학기제 하고 나서 성적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답했어요.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왔고요. 그리고 사교육 문제도 빼돌 수가 없는데 KDI 연구 보면 학생 82.2%가 자유학기 중에 사교육을 받았다고 해요. 특히 이제 고소득층 자녀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사교육 격차까지 심화될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제기됐죠. 특히 그 제도의 원래 핵심 목표였던 진로 탐색 효과,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좀 놀랍네요. 여러 설문에서 80% 이상, 심지어 97% 넘는 학생들이 적성 탐색에 별 도움이 안 됐다, 이렇게 응답했더니 자료 보면서도 이 부분은 좀 의아했어요.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? 활동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이었던 걸까요? 아니면 중학교 1학년한테 진짜 적성 찾아라, 이게 너무 좀 기대치가 높았던 걸까요?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겁니다. 보여주기식 활동이라던가 실제 학생 관심사랑 좀 동떨어진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예산이나 전문 강사 부족 같은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별로 시각차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요. 학생들은 시험 없어서 좋은데 진로 탐색은 글쎄 이런 반응이고, 학부모님들은 처음엔 기대도 했지만 결국엔 학력 저하나 사교육비 부담 이걸 더 크게 걱정하시게 됐고요.
교사들은 학생 부담 주는 건 좋은데 늘어난 업무랑 자원 부족 때문에 힘들다 이런 토로를 하고요.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최근에 좀 변화도 있는 것 같네요. 네, 맞아요. 2022 개정교육과정이랑 연계해서 자유학기 활동 시간을 120시간으로 조정하고 중3 2학기 같은 때에 진로 설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진로 연계학기 이걸 도입하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. 특히 앞으로 본격화될 고교 학점제 아시죠? 학생들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 선택해 듣는 거요. 이걸 생각하면 중학교 때부터 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진로 고민하는 경험이 중요해지거든요.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이런 학생 주도학습 경로의 첫걸음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줘야 한다.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. 정리해보면 자유학기제는 시험 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학생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을 돕겠다. 이런 좋은 이상을 품고 출발했지만 학력 유지나 사교육 억제, 또 실질적인 진로 탐색 지원,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 앞에서 계속 길을 찾는 중이다. 이렇게 봐야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제도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주변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학창시절을 이렇게 비춰볼 때 점수 경쟁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,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? 학교라는 공간에서 점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,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할까요? 네. 결국 이 제도의 성공은 단순히 활동 가지수 늘리는 걸 넘어서 학생들이 진짜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끔 어떻게 돕느냐, 여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.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심층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.